예. 자, 여러분들 새날 보러 들어오셨는데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근데 10월 10 일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어떤 날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인터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으나 또는 모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안병하 치안감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안병화 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이신 박기수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런 메이저 프로에서 이렇게 저희 안병하 지향감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게 해드려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 메이저는 윤석열 씨의 오딩 아닙니까? 메이저 언론에서 다뤄달라 뭐 이런 건데. 아 그럴까요? 그러면 그 최고 히트 상품 새날 TV에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안병하 지향감님 소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서울교통방송은 청취율 1위 프로그램이 있죠. 네. 뉴스공장. 그렇죠. 우리 박기수 대표님은 불과 얼마 전까지 광주교통방송 사장님이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광주 출신이긴 하지만 네.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광주교통방송도 97년에 개국을 했으니까요. 아, 오래됐네요. 그렇죠. 25년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뉴스공장 같은 프로는 없죠. 그렇죠. 혹시 근데 시사 보도 이런 건? 아 실은 교통방송이 TBS하고 TVN이 원래는 같은 회사예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95년도에 그 TBS를 경찰청에서 살짝 맡겨놨는데 그때 이제 광역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아, 이제 서울시에서 가져가 버렸죠. 아 그러셨구나. 아, 아무튼 뭐 여러분들 교통방송 그러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서울에 있는 교통방송, 예. 그래서 김어준 공장장 생각하실 텐데 광주의 교통방송 사장님이셨던 분이다.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오늘의 주제는 안병하 치안감이세요. 네. 근데 아마 우리 같은 광주 출신들은 그분에 대한 이름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기념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병하 치안감이라는 분이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라고 하셔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예. 간단하게 이제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그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이셨고요. 바꿔 말하면 그 지역 치안의 총수였죠. 그리고 그때 당시 신군부에서 시위를 강하게 좀 통제해라 라고 하면서 발포 명령까지 내렸었죠. 그랬는데 이분이 직접 시민을 향해 발포할 수 없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임무다. 뭐 이런 걸 강하게 오히려 그 소신을 지키셔가지고 광주 시민을 정말 많이 살리셨죠. 그리고 결국 그분의 어떤 용단 때문에 그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큰 어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을 저는 영어로 표현하면 히든 히어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영웅이시다라고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또래랄지 방금 우리 저 푸른나무님 정도 되는 쪽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지만 또는 20대, 30대, 40대에서는 의외로 많이 모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5.18 하면은 가해자와 피해자 느낌만 있고, 맞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네. 5.18을 겪었는데 네. 그때는 몰랐었죠. 그런 맞습니다. 분이 있었다는 것을. 근데 사실 5.18에 대한 공감력은요. 저도 도청 근처에 살았었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피난 간다고 맞습니다. 그 시골로 내려갔던 기억도 그렇죠. 있고요. 밤에 총소리가 막 콩 먹듯이 막 예. 그 기억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상무관에 그 관들이 쫙 있던 네. 모습도 직접 본 적이 있고요. 사실 그냥 보면 그게 공포죠. 네. 이게 이제 이분이 그 1988년에
11 월에 인제 그 국회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인제 우리 당시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셨던 노무현 대통령이 청문회 스타도 되시고, 또 과거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인제 그때 당시 또 스타가 되셨고 했던 그 청문회가 88년 11 월에 인제 있었는데요. 이분이 인제 80년 5월 26일 날 어 이제 신군부의 그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셔서 고문이랑 이런 좀 고초를 치르시고 6월 2일 날 의원 면직이 되셔요. 그리고 이제 그때 고문 후유증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신부전증이랄지 이런 걸로 굉장히 고생을 하시다가 참 안타깝게도 88년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한 3 주만 더 계셨으면 어찌 보면 청문회에 또 출석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때 그렇지. 5.18 청문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네네네. 스타가 됐던 바로 그 맞습니다, 청문회 그 맞습니다. 직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을 그 민정당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해요. 왜 신청을 하냐면 이제 그때 정웅이라는 의원님이 1980년 당시에 31 사단장이셨어요. 예예. 근데 그분이 인제 국회의원이 되셔 가지고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신군부가 이러이러했었다. 또 실제로 그 정웅 31 사단장이 5월 20 일에는 무혈 그 진압을 사실 명령도 직접 하거든요. 음. 그 안병화 치안감이랑 같은 회의를 하는 예. 석상에서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인제 국방부에서 그런 걸 약간 또 물타기를 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있다 보니 굉장히 이 안병화 치안감님에 대한 증언이 굉장히 좀 중요했죠. 아. 근데 인제 이분이 청문회에 나가서 사실은 이제 증언을 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던 개인이 쓰신 비망록이 있으셨어요. 6 필로 쓰신. 그게 인제 저희 그 안병화 평전에 239 페이지부터 실려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비망록에 보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3 가지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그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진압, 네. 그다음에 그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시민들을 극도로 자극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대중 씨를 구속했었다. 즉 이 3 가지 때문에 그런 그 시민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 경찰의 총수셨고, 또 말 그대로 우리가 정보 파트라는 게 그때 당시 다 존재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어떤 그 시위랄지 모든 면이 평화적이었고 어떠한 뭐도 없었는데 어 어찌 보면 타켓이 됐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안병화 치안감독이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 112 당시 때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님하고 고등학교 동문이세요. 음. 그것도 1년 선후배입니다. 실제로 나이로는 오히려 안병화 치안감님이 한 살이 더 많지만, 그러니까 이제 정승화 그 육군 참모총장과 가까운 사람들을 좀 제거하려던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도 사실은 있죠. 예. 야 그 정도셨구나. 네. 648 기.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 지금 치안감은 추서된 계급이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경무관이셨고요. 1971 년도에 경무관이 되셨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고참 경무관이셨고, 사실은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된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가장 먼저 치안감이 되셨을 분입니다, 음.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청장이죠. 그렇죠. 그때 당시도 이미 지금으로 따지면 그 경무관이지만 실제로는 광주 전남을 다 아우르는 경찰청장 역할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광주가 광역시지만 그렇죠, 그 그렇죠. 당시만 해도 전남 광주여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전남 경찰청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예예예.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장 후보들은 다 그런 식의 맞습니다. 그 광역 경찰청장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야. 근데 진짜 그런 상황에서 진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분이 걸어오신 거를 제가 인제 개인적으로 그 고향 사실 본가도 한번 가 봤고요.
강원도죠. 예. 어. 제가 깜짝 놀란 건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학창 시절에는 이분이 혹시 이쪽 분이시지 않았나, 광주 전남이 고향이시지 않았나 했더니 강원도 양양이셔요. 또 지금 제가 본가터를 갔더니 양양군청 앞쪽에 그 양양 등기소가 있습니다. 등기소 바로 옆인데 차로 지금도 가도 한 6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광주에서. 근데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중학교를 일본에서 다니셨다가 해방이 되셔서 이제 고등학교를 서울 그 광신상고라는 곳을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졸업하셔서 또 육군사관학교를 가셔서 또 졸업하시고 군인이 되셨다가 사실은 군인으로 계속 또 성공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마 그 뭐 이제 책으로만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봤기 때문에, 또 그 미망인이신 분의 어떤 그 전해 들은 바로만 들었기 때문에 뭐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시에 그 중령으로 근무하시던 당시에 뭐 조그만 그 본인이 어떤 스스로 가졌던 자책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만 해도 중령에서 예편을 하면 바로 총경, 경찰서장이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1962년에 이제 총경으로 특채가 돼서 예. 부산 중부경찰서장이 되신 거죠. 그때는 뭐 군사정권 시절이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 그게 가능했던 예. 것 같고, 그 군인들 중에 이제 예. 승진 티오가 이제 없으면은 네. 전역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이 맞습니다. 이제 사회 나가서 경찰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분이라면 사실 굉장히 그 친군사 정권적인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5.18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네. 국가 권력, 공권력이 시민들한테 발포를 하거나 그러니까 무자비한 진압을 하게 되면 네. 그걸 참고 견뎌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5.18을 지금도 폄훼하는 세력들은 폭도라고 표현하는 게, 공권력이 아무 이유도 없이 시민들을 죽이면 거기에 대해서 나 죽이세요라고 있어야 그러니까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꼭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병하 치안감님하고 또 같은 이제 안병하 치안감님의 명령을 가장 잘 이행해서 또 그때 당시 파면당하셨던 분이 이중규 그 목포 경찰서장님이셔요. 이 두 분이 사실은 그 신군부에 의해서 어찌 보면 이제 고문도 당하고 결국은 죄목을 받아서 어쨌든 기소가 됐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목이 뭐냐면요, 어이가 없지만, 자, 우리 안병하 치안감님 같은 경우는 조사 내용이 어떤 거냐면 시위 통제를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직무유기라는 그렇죠. 겁니다. 직무유기죠. 그리고 또 더 하나가 지휘권을 상실했다. 근데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시위를 통제를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럼 시위를 통제했으려면 그럼 시민을 쏴 죽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렇죠. 고문을 당해야 된다라는 보통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을 베어버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비리 저질렀다, 이렇게 다 포함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사실은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부정축제자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위권을 발동하지 않았다, 이걸로 사실은 이제 고문을 하고, 이분이 이제 안병하 치안감님 같은 경우는 결국 의원직을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신 거죠, 그때 당시. 단 조건이 다 그때 당시 부하 직원이었던 이제 과장급들 또 서장급들 이런 분들을 어쨌든 다치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5.18의 발단은 네. 5.18 자체가 이제 어떤 그 무장 투쟁이 된 이유가 공권력이 아무 어떤 방어권도 없는 사람들한테 맞습니다. 총을 쏘고 칼로 찌르고 하면서 결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만든, 예. 사실 이제 나중에 이게 전두환 집권이라든가 연관이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 당시에 안병화 치안감의 그 시위를 대처하는 네. 원칙이 있었다 그래요.
공격 진압보다 방어 진압을 우선하라. 예. 시위 진압 시 안전 수칙을 잘 지켜라. 예. 시위 학생들에게 돌멩이를 던지지 말고 도망가는 학생들을 뒤쫓지 말라. 맞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진압하지 말라. 예. 죄 없는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 예. 잡혀온 시민들에게도 식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가혹행위 하지 마라. 그 도망가는 사람은 절대 뒤쫓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직접 이분이 보여주신 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또 행동을 해주셨던 게요. 이제 광주에서 그때 당시 14일, 15일, 16일 3일 연속 그 굉장히 큰 시위가 있었는데요. 다 평화 시위가 됐습니다. 근데 5월 15일 날 오전 10시에 이제 박관현 열사께서 그때 당시 총학생 회장이셨는데 그 총학생 회장단 임원진하고 그때 당시 안병하 치안감님이 이제 경찰국장이셨죠. 그 면담을 해요. 그 도경 경찰국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평화적인 시위를 할 테니 좀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상을 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에스코트를 할 테니 이 안에서 해달라 해가지고 정말 평화적으로 된 겁니다. 특히 5월 16일 같은 경우는 횃불 시위까지 했거든요. 밤 10시 넘어서. 근데 평화적으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평화롭게 이제 별일이 없겠다라고 했었던 불과 몇 시간 만에 5월 17일 영신을 기해서 쉽게 얘기하면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 거죠.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권력이랄지 이런 걸 잡기 위해 도대체 어느 한 개개인들의 영달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야 되는 건지 또 네. 이 부분이 안병하 치안감님께서 몇 명을 살렸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만큼 참 어리석은 건 저는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시위 인원들을 봐보면 많게는 그 80년 그 당시에 뭐 5만 명, 많게는 10만 명까지라고 돼 있어요. 5월 18일 날 공수부대가 무자비한 진압을 하면서 시민들이 이제 오히려 들고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도 경찰들은 어쨌든 오히려 군인들에게 맞았던 그런 시민들을 또 보호하려고 했었고 또 식사라도 챙겨주려던 그런 어떤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그 와중에서도 시민들이 경찰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보호해줬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5.18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네. 이게 뭐 폭도들의 반란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공권력이 시민을 향해 총을 쏘면 과연 시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그걸 폭도라고 이미지화 시키고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광주를 고립시켰던 세력은 아직도 멀쩡히 그중에 수개는 연희동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병하 치안감님께서 이제 그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이제 제가 들은 것 중에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1960년에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 이후에 사실은 그때 경찰들이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경찰들이 발포를 했거든요. 3.15 부정선거에 항의했던 그렇죠. 시민들에게. 네. 결국 그런 어떤 짐들이 경찰들에게 나중에 끊임없이 원죄로 온다. 근데 20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울에 종로경찰서라고 네. 아직도 일제 때 그 전통이 남아있다고 해요. 경찰서가. 근데 제 기억에는요. 그 5.18이 끝나고 그 다음에 81년, 82년 돼도 네. 경찰들은 시위를 막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최루탄 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광주에서는 경찰들이 시민들의 어떤 그 한이랄까 이런 네. 거를 다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예. 그 이후에도. 예. 근데 실제로 그 5.18 그 과정에서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안병하 치안감 이분의 어떤 그 분위기였겠지만 경찰이 야 이거 시민 너무 과하게 진압하는 거 아니냐 공수부대한테 그렇죠. 항의하다가 맞아서 막 다치기도 하고 그런 예. 정도였다고 실제로 해요.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경찰국에 근무하셨던 과장님 중에 한 분이 어 항의를 하시다가 곤봉으로 머리를 맞으셨고 피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야 내가 공수 일기다." 이래 가면서 오히려 호통을 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그랬더니 인제 그 공수부대원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 또 약간 주춤하고 뭐 이랬다고 예. 합니다. 그 5월 25일 날 네. 광주에 가면 유명하죠. 그 상무대 예. 전투교육사령부에 5.18이 인제 굉장히 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예예. 접어드니까 최규하 당시 대통령하고 네. 이희성 계엄사령관, 예예. 김종환 내무부 장관, 예. 소준열 전투교육사령관, 안병하 이 전남 국장이 이렇게 함께 했는데 네.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최규하 보는 앞에서 안병하 국장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이 무장하고 도청을 접수하라." 그럼 도청에 시민군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 안병하 국장 한 말 그 상황에 예. "경찰은 시민군에게 형제 가족도 있을 테고 이웃도 있는데 경찰이 무기를 사용하면서까지 할 수 없다." 그러자 계엄사령관 이희성이 "저런 사람이 전남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인가."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 면박을 줬다고 해요. 이제 그 후로 인제 보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다음 날 바로 그래서 바뀐 겁니다. 네. 직위 해제가 되신 거죠. 야 정말 자 알겠습니다. 그런 분이 안병하 치안감이셨고요. 예. 이분 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5.18 묘역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국립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이 되어 계십니다. 5.18 묘역에 계셔도 될 뻔한 분인데. 실은 맨 처음에는 이분이 88년에 돌아가시고 충주에 있는 앙성면에 민들레 공원문예주지에 안장이 되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명예회복이랄지 이런 것 자체가 전혀 안 돼 계셨던 분이고 아마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젠가 서울로 좀 모셔야 되니 서울이 좀 가까운 곳에 모시자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셔서 그쪽으로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야 사실 이게 우리 안병하 치안감님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좀 부각이 된 게 2017년 1월에 그 얘기 이따 따로 하도록 그럴까요? 해드릴게요. 순서로 돼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 5.18이라고 하는 그 기억들 속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와 가해자만 기억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상자를 줄일 수 있었고 그분은 나중에 이제 그 고문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아마 고문하면서 너 빨갱이시부터 온갖 것들을 다 뒤집어 씌웠을 것 같고요. 아마 틀림없이 시민군이 어떤 뭐 폭도 형태로 만들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80년대라고 하는 것이 80년 바로 그 5.18이 일어나게 된 그 어떤 시대적 배경 중에 79년에 12.12 예. 그리고 5.18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가 되기까지 예. 모든 게 다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진상규명 예. 민주화가 되자마자 돌아가신 것도 정말 역사에 맞습니다. 한이 되는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근데 그 안병하 치안감께서 돌아가신 게 벌써 33주년 예. 됐습니까? 기념식 열린다고. 그래서 사실 내일 광주에서 일단 33년 만에 도 경찰국이 있었던 그 건물 인근에서 추도식을 합니다. 첫 주도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광주에서는 처음 합니다. 지금까지 뭐 하셨대요?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그 행사 포스터는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우리가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오늘 방송 나가는 오늘 아마 그 방송 나가는 시간과 거의 비슷하게 예.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10일 날 오후 3시 반에 네. 지금 현충원에서 이제 또 서울 안병하 치안감님이 안장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 이제 추도식을 또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뭐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네. 그 후원회가 지금 있는데 네. 후원회 계좌 좀 저희 보여드릴 테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보여드릴 테니까 좀 십시일반 좀 해주시면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 게 이런 훌륭한 분을 이제서야 처음으로 이렇게 광주에서 추도식이 열린다는 게 자 여러분
경찰은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없다. 농협 301-027-2-5910-81 안병화 기념사업회로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책이 하나 놓여 있거든요. 안병화 평전. 야, 근데 앞에 그 표지에, 이 표지에 정말 어렸을 때 봤던 그 장면이에요. 예. 근데 그렇죠. 저 뒤에는 지금 도청이 아니죠. 예. 전남대 같은데. 그렇습니다. 야,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저도 광주 사람이니까. 아, 경찰은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없다. 이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도 그렇습니다. 무슨 예를 들어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렇죠. 불가피하게 그가 총을 들고 뭔가 하더라도 네. 가급적이면 안 죽이려고 하는 게 경찰이잖아요. 그렇죠. 안병화 평전은 어디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저희 물론 인터넷으로도 구입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는 부분도 괜찮지만 가급적이면 뭐 저희 혹시 전화번호 있으면 저희 그 사무총장님 개인 전화번호 좀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010-8033-5301 예. 010-8033-5301 네, 저희 이주연 사무총장님이신데요. 네. 그분한테 이렇게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 기념사업회에 좀 더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직접 해주시면 네네네네. 이렇게 하면은 예. 새날에서 보고 전화 드렸어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안병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네. 사람인가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려고요. 예. 이제 그냥 평전을 읽듯이가 아니라 예. 이문정 검사가 네. 안병화 치안감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예. 이제 검찰 개혁 과정에서 네네. 경찰도 안병화 같은 그런 경찰이 있었다. 근데 한 번도 지금까지 예. 검사들은 맞습니다. 자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반성할 시간이 사실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5.18 관련해서도 안병화 치안관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검사들은 그 어떤 무자비한 진압이라든지 그 관련돼서 잡혀온 사람들을 재판하잖아요. 그럼 다 무조건 유죄만 때리기 바빴지. 사표 던진 놈이 하나 없었다. 맞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문정 예, 검사 예. 이야기는. 그러면서 안병화 치안감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안병화 치안감을 이제 추서하는 그 상황에 지금 예. 페이스북에 예. 그러니까 기사로는 이거예요. 5.18 발포 명령 거부 안병화 추석 기쁘다 하셨고요. 페이스북으로 한번 직접 한번 볼게요. 예. 다 읽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 안병화 경무관의 치안감 추서식이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이게 2018년 3월 10일 예. 이야기예요. 안병화 치안감은 5.18 민주항쟁 당시 전남경찰국장으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시민의 목숨을 지키고 경찰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전두환 계엄사령부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고 1988년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뒤 오랫동안 명예회복을 못했던 안치안감은 2003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순직 판정을 받았고 2006년에는 국가유공자가 되었고 2017년 경찰청 최초의 경찰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이와 같은 잠깐만요. 이게 지금 화면이 가려가지고 조금만 더 보여줄래요? 저기 아예 안 보여서. 우측이 잘렸습니다. 예, 잘려갖고 예.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예. 잠깐만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보면서 위민 정신의 표상으로 고인의 명예를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정신을 우리 경찰의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민들을 적으로 돌린 잔혹한 시절이었지만 안병화 치안감으로 인해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치안감 추서가 이루어져 기쁩니다. 그동안 가족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병화 치안감의 삶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에 있지 않아서 나중에 광주의 그 진실을 알고 광주를 알려내는 역할을 하면서도 시대에 빚을 졌다. 광주에 빚을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반면 문 대통령 같은 분들은 이런 생각이신데 제가 좀 화가 나는 건요. 광주시예요. 예.
아니 이제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더 좀 제가 덧붙이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우리 저 푸른 나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걸로 굉장히 지금 안병화 치안감님에 대해서 그 높이 칭송을 해 주셨었고요. 심지어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도 어쨌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본인을 사회적으로 예, 키워준 맞습니다. 사회적인 아버지다라고 또 표현을 해 주실 정도로 이제 명확하게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음 안병화 치안감님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광주시는 5.18 기념식 초대도 안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족을 초대도 안 했다. 이제 2018년도에는 이제 광주시에서 뭐 명단을 깜빡했다라고 해 가지고 사실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석을 하셨는데 인제 2019년도에는 사실 진짜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그게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인제 이게 서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이게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들어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이건 이용섭 시장님께서 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본인이 이렇게 한 것은 조금 본인이 스스로라도 좀 개인적으로 좀 사과라도 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예. 물론 지금 저희 그 안병화 그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이신 분이 사실은 좀 역사적으로 좀 길게 보면 한 11년 전에는 지금 이용섭 시장님을 도와주셨던 굉장히 원군이었어요. 음. 그리고 그것도 지근거리에서 선거를 도와줬던 분입니다. 음. 근데 인제 세월이 좀 흘러서 사실 이분 입장에서 봐 보면 이용섭 시장 당시 이용섭 후보가 어 신군부라는 그 전두환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던 걸 몰랐었던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 전두환 정권의 비서실에서 근무했었던 거를 알고 또 어떤 그 국가기록원에서 이렇게 나왔던 그런 사진도 보고 그러니까 인제 본인이 과거에 이용섭 시장을 위해서 일을 했었던 거에 대한 나름대로 좀 속상함, 미안함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인제 마음속에 울분으로 뭐 "전두환 비서 출신이 어떻게 광주시장을 하느냐." 뭐 이런 표현을 사실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인제 뭐 형사, 민사로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해 버려서 그런 상황이 사실 2019년도에 일어난 겁니다 인제.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예. 사실 민주당의 어떤 후보분도 예. 5.18의 원흉인 학살의 원흉인 전두환을 뭐 찬양하는 기사를 기자실에 썼다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용섭 시장도 사실 마찬가지의 그런 경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어느 쪽이든 엘리트 코스를 거쳐온 사람들이 독재 부역한 측면들은요. 네. 그 문제를 사과하면 됩니다. 그렇죠. 내 본의도 아니었고 예. 시대에 어쩔 수 없었다. 네. 정말 깊이 죄송하게 맞습니다, 생각한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경기도지사는 뭐 본인이 뭐 광주에 직접 가해를 해서 사과를 합니까? 맞습니다. 오해했었다는 것만으로도 예. 사과를 하잖아요. 그게 진정성이고 그 반성들이 결국엔 좋게 나가는 건데 네네. 자기의 과거는 숨기고 싶고 그것을 직접 이야기한 사람한테는 보복하고 그러면서 소장 보내고 나는 이게요. 저는 제가 제 고향이긴 하지만 광주시장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이제 사적 감정을 그 안병화 유족들을 5.18 기념식에 초대 안 하는 걸로 보복하시는 건 좀 너무 나가셨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인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이용섭 시장님이 최소한의 어떤 본인의 의사였다 아니었다를 떠나서 그럼 최소한 그 이용섭 시장을 보좌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약간의 좀 그 정상적인 저는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야 지금 저희 그 안병화 기념사업회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거기 주소를 한번 보시면 주소가 좀 가려져 있습니다만 이전 그 화면에 예. 네. 그 송달 주소가요 사실 그 직장입니다. 그 우리 저 이주연 사무총장님의. 그러니까 이분이 저기에 날라오니까 그 근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거길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후로는 이분이 어딜 직장을 잡아서 들어가기도 애매합니다.
왜냐 계속 저런 게 날라오고 그러면 저 이를테면 뭔가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괜히 민망할 일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인제 직업을 갖기도 어려운 상황까지 사실 내몰린 거죠. 참 아니 그니까 5.18 때 정말 시민들 목숨 구하신 분 그렇죠. 유족은 정반대쪽에 계시던 분이 그렇게 자기 사적 감정으로 초대를 하고 말고의 이치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하신 거지. 자, 시정되기를 바라고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민주화 관련해서 열심히 막 투쟁해서 길 닦아 놓으면 이상한 사람들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도로 위를 차 타고 가는 사람 따로 있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그 안병화 치안감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유족분들과 또 지금 인제 그 이주연 사무총장님 같은 분도 사실 저보다 더 열심히 그동안 해 오신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대우받는 사회가 돼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금 진일보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아까 뭐 우리 푸른나무님도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이 안병화 치안감님이 살렸던 인원을 사실 굳이 숫자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광주에 안 살았거나 연고가 없어도 네. 진짜 안병화라는 사람은 광주 시민 쪽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영웅이었던 거잖아요. 유일한 공권력, 그렇습니다. 진짜 공권력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리고 이게 저는 5.18의 상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병화 치안감님이 일단 좀 어떤 명예회복이나 모든 점이 좀 많이 알려지는 것이 첫 번째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찰이 최소한 시민을 보호하고 또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를 경찰 스스로들이 좀 많이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도 봐요. 근데 경찰들이 오히려 이런 거를 홍보하고 지금 물론 경찰 영웅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1년에 한 2명 정도씩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정도로는 너무 약하다라고 보는 거죠. 최소한 경찰 영웅을 그럼 선정을 했으면 이 영웅들에게는 어떠한 앞으로 경찰 영웅들이 계속 나올 건데 그럼 앞으로 시민을 위하고 정말 그 열심히 했었던 경찰관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외의 인물이 네. 안병화 치안감을 길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대선에 나오셨던 김두관 의원이신데 이것도 한번 끝까지 읽어드려 볼게요. 예.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요약해서 읽어드릴 만한 내용이 아니고 제복 입은 시민 고 안병화 치안감을 추모합니다. 경찰이라는 조직은 유럽에서 왕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당연히 왕권 강화의 정권 안보용 정보 수집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경찰의 주된 목표는 시민 안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목적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경찰은 제복 입은 시민이다입니다. 고 안병화 치안감은 1980년 광주왕정 과정에서 제복 입은 시민이 어때야 하는가를 보여준 빛나는 경찰 영웅입니다. 1928년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육사를 졸업하고 6.25 전쟁 과정에서 큰 전공을 세웠습니다. 1962년 경찰에 투신한 고인께서는 서귀표 간첩 사건의 지휘를 맡아 큰 공로를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1979년 전남 도경국장에 부임한 고인께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을 지휘 방침으로 세우고 1980년 5월 25일 광주를 방문한 최규하 대통령 앞에서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없다고 발포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제복 입은 시민이 같은 시민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는 빛나는 경찰 정신의 발로였습니다. 바로 다음날 직위해제 당한 고인께서는 8일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8년간의 투병을 하시다가 순직하셨습니다. 어제 저는 여순항쟁 위령탑을 방문했습니다. 1948년 10월 발생한 여수 주둔 14연대 항명사건을 우리는 여순반란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도 제주도민 토벌을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같은 동포에게 총을 쏠 수 없다는 치민 정신의 발로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가 그 국민에게 총을 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여순항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큰 물음입니다. 미 군정 정보 장교조차도 약탈과 강간을 위한 학살극이라고 본국에 보고서를 낸 이 사건도 이제 반란이 아닌 항쟁으로 역사를 수정해야 합니다. 고 안병화 치안감의 그 빛나는 정신과
여순의 정신은 같은 곳을 향해 맞닿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국가기구가 존재하는 것인가? 고 안병화 치안감 기념사업회와 함께 손잡고 안병화 치안감의 정신을 기리고 여순항쟁의 본 모습을 밝히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2021년 9월 20일 날 직접 방문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진, 저와 예. 함께 사진도 사실 같이 사진 한번 찍으셨습니다. 보여주시면은 옆에 김두관 후보가 키가 좀 큰 편입니다. 예. 바로 그 맞은편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공동 대표님. 예. 근데 이 김두관 후보의 글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네. 그래서 끝까지 읽어드린 거예요. 고맙습니다.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네. 그래서 아까 이문정 검사의 이야기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예. 경찰은 그 정도 했다. 맞습니다. 검사 니들은 뭐 했냐. 사실 이문정 검사님께도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마음으로 굉장히 좀 속상한 일이 있거나 또 마음을 좀 뭔가 잡고 싶고 이러실 때는 그 저희 안병화 청감님 그 현충원에 꼭 가셔서 이렇게 또 방문을 하셔서 거기서 또 이렇게 좀 마음을 잡으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와, 이건 비하인드인데. 아 실제로 그래서 가끔씩 페이스북에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공무원의 종류를 떠나서 네.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쉽게 표현하면 국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심부름뿐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심부름꾼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주인한테 총을 쏘고 사람 죽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정당화하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야, 전두환과 안병화가 5.18의 상징으로 이렇게 딱 대치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악마였던 거고요. 예. 안병화 치안감님하고 무슨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전혀 모르는 민간인이었는데요. 제가 2017년 1월에 한번 안병화 치안감님이 그 검색어 순위에 한번 오르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저도 동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때 그 MBC의 서프라이즈라고 거기에서 잠깐 소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 강원도 양양이라는 것에 너무 놀랐었고요. 또 그 이후로 이분에 대해서 그 개인적으로 좀 알리고 싶어서 제가 2018년도에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렸는데 또 인스타에도 게재를 하고 했는데 그 DM 즉 댓글이죠. 댓글에 우리 유족분 중에 그 셋째 아드님이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아이고.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사실은 저는 그거 보고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유족이셔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정말 이제 잘 해야 되겠다라고는 더 홍보를 열심히 해봐야지 하다가 제가 이제 교통방송 사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이 안병화 치안감님에 대해서 꼭 그 방송으로 다큐멘터리로 광주 전남 지역에라도 좀 더 알리고 싶고 좀 진실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그 저희 5월 18일 날 그 5월의 경찰 나의 아버지라는 그 제목으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나레이션을 그 유족분이 직접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레이션을 하러 오셔서 사실 그때 저하고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NS 상으로만 뵙다가 실제 얼굴을 뵌 건 그때였고요. 이제 그 이후로 갑자기 이제 저한테 그 개인적으로 제가 열심히 이 안병화 치안감님에 대해서 나름 이런 분을 더 널리 좀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려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기념사업회 활동을 좀 같이 하자라고 해서 제가 지금 6월부터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또 인연이 닿아서.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의미 있는 걸 봤는데 안병화 치안감 아드님께서 네. 그 미얀마 거기 그 사태에 사태란 표현도 좀 제가 좀 조심스럽게 쓰는데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올리신 게 하나 있어가지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면 역사의 죄인으로 오욕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드님이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요. 그 아까 제가 잠깐 어떤 그 목포경찰서의 그 이중규 서장님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만
그분 자녀분 중에 따님이 계셔요. 예. 근데 그 따님이 어떤 방송사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PD분이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아버님이 그때 당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고 반대로 신군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했었다면 본인들의 삶이 더 나아지셨을 것 같냐, 또 마음이 더 편했을 것 같냐라고 여쭤봅니다, 사실은. 그랬더니 그 따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자기가 봤던 아버님의 삶이 너무 힘들고 자기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더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도 5.18 진압했던 공수부대원들이 자기 네. 고백하는 경우가 네.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굉장히 인터뷰가 어려우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쨌든 저는 그렇게 정말 안병화 치안감님 같은 그런 결정을 내리고 또 이분이 미망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명예회복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럴까요? 억울해한다거나 막 이러시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자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무 막 안달복달하듯이 막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너무 배울 것이 많고 또 이런 분이 공무원이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뭐 이래서 좀 자랑스럽지 않나 하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동시대에 어떤 군인은 같은 국민들을 학살해서 대통령이 된 자가 있고요. 네. 학살해서요. 한두 명을 죽인 일종의 제노사이드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죠. 어떤 공무원은 "난 우리 국민들한테 총을 쏠 수 네. 없다."라고 그것을 거부해 가지고 직위해제되고 고문받고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역사에 엄청난 대입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 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진상규명인데 네. 진상규명이 아직도 덜 끝났어요, 5.18은. 맞습니다. 근데 그 진상규명하고 관련자들이 사과를 하고 뭐 전두환 같은 사람들이 한 200-300년 후에는 살아있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때서 발포 명령자를 찾아낸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좋은 습관은 십리를 못 가고 나쁜 습관은 천리를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 시대라고 하는 것을 거치면서 일본이 남겨준 나쁜 습관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가슴 아픈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어쨌든 최소한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사과라도 꼭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우리나라에 좀 바로 섰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좀 소망입니다. 그 전두환 비망록이 지금은 이제 판매를 할 수 없는데 네.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안병화가 진압을 거부해서라고. 거부한 게 아니라 잘 못해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요. 정말 비열한 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남 탓인데 알고 보면 네. 정말 그 정권을 자기가 가져가기 위해서 네. 사실은 과잉 진압 자체가 그런 의심을 갖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자기권을 그렇죠. 행사하게 만들기 맞습니다.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 놈이 지금도 살아서 재판받을 때는 그게 불성실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안병화 치안감님이 그때 당시 어떤 결정들이 또 정확했었던 게요. 5월 18일 날 공수부대원들이 강경 진압을 시작하자마자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신 거냐면 혹시 시민들이 경찰서에 와서 무기를 들게 되면 이게 더 혼란스러워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5월 19일 날 명령을 내립니다. 경찰서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소산시켜라. 그리고 광주 전남에 다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무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향해서 아예 말 그대로 발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순서를 거꾸로 한번 해보면 예. 시민들이 처음부터 무기 들고 난동 부리면 진압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것은 공권력의 역할 중에 맞습니다,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시민들을 그냥 과잉 진압이 아니고 과잉 네. 진압이란 말 자체가 안 맞을 정도로 네. 무자비한 진압을 해서 사람들 죽이고 찌르고 하는 과정이 생기면 근데 그걸 군인들이 했다는 거죠. 네. 군인의 의무가 뭡니까? 사실은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진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호를 해야 되고 수호해야 될 이 사람들을 오히려 폭행하고 죽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경찰 사망자가 4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들이 그 5월 20일 날 사실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장례식이 사실은 일주일간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분들도 사실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았던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저는 이게 경찰분들도 조금 앞으로는 경찰이 자치경찰제도 되고 조직도 좀 더 커지기 때문에 경찰 스스로들이 좀 더 많이 좋은 선배고 또 좋은 어떤 귀감이 되는 경찰들은 좀 더 많이 알리고 또 이런 분들을 좀 쫓아서 좋은 어떤 그 길로 좀 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네.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안병화 치안감께서는 특별한 분이셨던 것 같은 게 그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네. 국가재건회의라고 하는 곳에 네. 너 참여해라 그런 안 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 제안도 받으셨는데 실제로 그때 오치성 또 길재환 이런 분들이 찾아오셨다고 그래요. 예. 같이 하자 그랬는데 안 하신다고 했고 또 1987년에 평민당이 만들어졌을 때 영입 제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나 자기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 즉 바꿔 말하면 본인이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그런 조치를 하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예.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셨었죠. 저는 이런 거 봐요. 이제 무슨 역사적 사건, 예를 들면 우리 방송에서 하는 천일정상 같은 네네. 프로그램을 보면 민주 정권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네. 정권을 잡으면 독립운동 하신 분들 더 발굴해내고 네. 나는 안병화 치안감이 5.18 일어나서 한 10년 안에 명예회복이 된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와서야 2017년 11월 27일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별승진 추서받았고요. 2018년 3월 10일 국립현충 서울현충원에 추서식이 거행되었고요. 2018년 5월 18일 38주기 앞두고 유족들이 보관해온 안병화의 비망록이 그때서 공개되고요. 네. 비망록에서 안병화는 자신이 지켜본 5.18 항쟁은 계엄군의 과격 진압이 원인이었다고 적어놓은 굉장히 네. 중요한 사료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 비망록은 5.18 기록관에 기증을 예. 했고요. 2020년 작년입니다. 5월 17일 안병화 치안감과 함께 신군부에 맞서 시민을 보호했던 경찰관 21명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취소되면서 40년 만에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민주정권에서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지금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면 안병화 치안감님에 대한 것은 아직도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죠 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2006년도에 국가유공자가 이제 되셨는데요. 이 국가유공자가 되는 바람에 실은 지금 그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됐었던 상황에서 받았던 그 민주유공자 저기로 받았었던 비용을 반납해라라는 통보를 왜요? 받아서 그건 도대체 뭐 그런 구조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국가유공자가 먼저 선정이 되고 나중에 민주유공자가 되는 경우가 99.9%죠. 예.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에서. 근데 지금 안병화 치안감님에 대한 부분은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 이제 민주유공자가 먼저 되셨고 나중에 순직 처리가 되시면서 이제 국가유공자가 되신 겁니다. 근데 국가유공자가 돼서 그 혜택을 받으려면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됐었던 부분으로 해서 받았던 어떤 보상금이나 이런 걸 다 반납해라 이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무슨 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멀었네 아직도. 예, 공무원분들이 제가 봤을 땐 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쪽 나 진짜 참. 그래서 네. 아니 제가 아까 뭐 후원 저기를 해 드린 가장 큰 이유도 사실은 지금 저희 미망인께서도 인제 연세가 곧 인제 90 이셔요. 또 음. 사실 지금 자녀분들이 원래 인제 안병화 치안감님에게 그 3 남이 계시는데 큰아드님은 뭐 미국에 계시고 또 둘째 아드님, 셋째 아드님 계시는데 사실 셋째 아드님하고 이 미망이라고 거의 저기를 하십니다만 또 이 셋째 아드님도 지금 사모님이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치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안병화 치안감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굉장히 사실 좀 어려우시죠.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희 기념사업회에서는 사실 후원도 후원이지만 이제 노후를 어떻게 든지 쪼끔이라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소망이고요. 그 독립운동 유족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랑 맥락은 굉장히 같네요. 정말 그거하고 비교해 봐도 거의 뭐 100% 입니다. 제가 그것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독립운동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사람들이라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대우받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사회가 된다는 게 참 너무 그럼요. 가슴이 아프죠. 그거 바꿔내야죠 그게. 그것도 일종의 사회개혁이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와 함께 지금 저희 기념사업회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런 노력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하고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람 PD 계좌번호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인터뷰를 듣다가 까먹으세요. 마지막 좀 다시 올려드려야 됩니다. 경찰은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없다. 안병화 기념사업회. 저 말 자체가 엄청 뭉클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당연한 건데. 네. 농협 301-0272-5910-81로 여러분들의 그 성의를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라는 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도 저는 일종의 내리사랑 같은 느낌이 좀 네. 있어요. 역사에 시민의 목숨을 지켜준 영웅이 하나 있었고 네. 그 영웅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유족이라든지 기념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예.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어떤 사회 공동체의 내리사랑이 아니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새날 TV에서 저희 안병화 치안감님에 대해서 그런 좋은 의지를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인터뷰를 네. 흔쾌히 하자고 말씀드렸던 이유가요. 예. 저도 안병화 치안감 성함을 알죠. 근데 내가 이분을 컨텐츠로 남겨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저도 일종의 이제 역사의 컨텐츠로서 예. 물론 더 자세하게 알려면 끝도 없겠지만 그렇죠. 실제로 안병화 치안감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인터뷰한 방송은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안병화 치안감이 대략 이런 분이셨다라고 네네. 좀 시간 여유롭게 알릴 수 있는 그 어떤 방송 하나를 예. 만들고 싶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조회수랑 아무 관련이 없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나중에 우리가 사라져간 뒤에도 예. 검색을 했을 때 안병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가장 길게 한 방송으로 한번 인증을 하고 싶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광주의 아들로서.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뭐 제안을 해오셔가지고 아유. 일고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네. 그 외에도 다른 분들도 뭐 이야기할 거리가 되게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막상 5.18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네. 전두환 나쁜 놈, 시민들을 순고했다 정도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인물 하나를 갖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저와 함께하는 지금 기념사업회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 저도 이제 광주에 있었고 어쨌든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어쨌든 지금의 삶을 영위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분이 사실 이 안병화 치안감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어떤 기억하고 또 추모하는 그런 자세로 그래도 이분을 좀 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자세가 좀 생각이 나서 한번 실천해 보려고 그럼요. 하는 중이고요. 또 한번 끊임없이 우리 안병화 치안감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기억되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광주라는 한 하늘 아래 예를 들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안병헌 치안감이 뭐 그때 도청을 진압하자 이전부터 그런 예. 결이셨으니까 이분 때문에 제가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누구나 모르는 거죠. 예. 아 그럼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뭡니까 강원도 그 양양 군수님에게 그래도 꼭 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양양 군수님이 김진화 군수님이셨던 것 같은데요. 이분 저희 안병하 치안감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 기념사업회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어떤 기념관이나 또는 추모공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건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검토를 하시더니 그래도 안병하 치안감님이 분명히 양양 출신인 것도 맞지만 유족이나 또 이분이 어렸을 때 거주하시다가 서울로 가셨고 그래서 기념관을 만들다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저기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셨으니 2024년도에 그 양양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안병하 기념공원을 꼭 조성하겠다고 명칭을 그렇게 야. 하시겠노라고 약속을 또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쪽 당 분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박수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들 하고 싶네요. 김진하 양양 군수님 예,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뭔가 저도 방송 만들면서요. 예. 뭔가 빚 갚는 느낌? 아, 저는 반대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은 드렸어도 과연 될까? 뭐 이런 사실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공감력 있는 사람이 앉으니까 편하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니 빚 갚는 느낌은 그런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은 이게 어떤 수학적 이야기만 하는데 예. 저도 광주라는 어떤 기반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서울 올라와서 뭔가 뭐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예. 살잖아요. 근데 그게 광주라는 것이 나는 뭐 어렸을 때 주먹밥 날랐어 이런 게 아니라 예. 뭔가 더 빨리 진상규명이 안 되고 하는 이 과정들에 대한 답답함이 마치 내가 좀 못나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라 5.18을 이야기할 때는 뭔가 이렇게 가슴속에 돌멩이 하나가 크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조금 덜어낸 느낌이 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 보시면서 예.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뭐 부탁이란 부탁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하십시오. 네. 안병하 치안감님이 많은 분들한테는 어쩌면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1980년대를 살았던 광주 전남의 시도민들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를테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방송을 하고 또 이렇게 푸른나무님과 같은 어마어마한 인물과 함께 이 왜 자리에 앉아 이러십니까? 있을 수 있는 부끄럽게. 아이. 기회를 갖게 된 것도 어쩌면 안병하 치안관님 같은 훌륭한 분이 당시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기억하고 추모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것을 좀 많이 알아주시고요. 이분의 고향이 강원도 양양이셨던 분이신데도 그 먼 거리에 있는 광주 전남의 시도민을 공무원으로서 어떤 양심에 따라서 일하시고 단 한 번도 후회하시지 않으셨던 그런 자세를 후배 공무원분들과 또 경찰들이 좀 같이 함께 나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념사업회에 함께 해주시는 동료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강동원 이사장님, 또 우리 이주연 사무총장님, 그리고 또 우리 안호재 선배님, 우리 김광영 사무처장님, 또 영훈채 국장님, 우리 신선아 실장, 어쨌든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한번 열심히 해서 우리 안병하 치안감님이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또 추모되게끔 한번 해 보시게요.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분을 새롭게 재조명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재명 후보님이 정말 되신다면 마음속에 가지셨던 거 변치 마시고 다시 한번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인가 한번 생각해 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안병하 기념사업회 박기수였습니다. 야, 마무리까지 완벽하시네요. 자, 감사드리고요. 또 뭐 이런 주제로 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또 진전되면 쌓아두셨다가 또 나오셔야죠. 아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이신 박기수 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현재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